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2013년 6월 윤창중은 대한민국의 좌파 언론과 좌파 세력에 의해서 난도질 당하고 생매당 당했습니다. 이른바 윤창중 워싱턴 사건이었죠. 제가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을 곁에서 지킬 수가 있었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결코 있을 수가 없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제가 3년 동안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은둔과 집거를 하는 동안에 제가 피눈물로 쓴 저의 억울함을 고백한 책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관해서 대한민국 언론과는 정반대로 오로지 정의와 양심에 따라 쓴 윤창중의 실록, 모두 6권의 책을 여러분에게 권유하고자 합니다. 윤창중 칼럼상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 그리고 자발적 구독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양심의 방송, 여러분들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재명 언제 박근혜 카드 던질까? 제2의 6.29 선언 나온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윤카세 TV는 부끄러움 없는 방송이죠. 양심적인 방송이죠. 그러나 분명한 목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진실을 규명하고 명예회복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는 이 목표가 틀림없는 겁니다. 틀림없는 저의 목표예요. 저의 양심과 소신이 저한테 명령하는 목표죠. 자, 여러분, 이재명을 편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재명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재명, 박근혜 대통령 문제를 분명히 입에 올립니다. 이건 40년 정치부 기자의 모든 걸 걸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말 생각하면서 주저주저 하다가 제가 오늘 몰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987년 노태우 후보가 당시 전두환이라는 그야말로 강력한 대통령의 후원을 받았던 노태우 민정당 후보가 아무리 애를 써도 김영삼, 김대중, 김영삼의 추격을 따돌릴 수 없다고 판단해서 내세운 게 뭐냐? 제2의 6.29 선언입니다. 6.29 선언입니다. 제2가 아니라. 1987년 60 항쟁이 있었어요. 6월 29일, 19일 만에 전격적으로 6.29 선언이라고 하는 당시 야당과 야당을 지지했던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심을 엮어서, 묶어서 6.29 선언이라는 걸 내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재명이가 이른바 노태우 6.29 선언에 걸맞는, 맞먹는 제2의 6.29 선언을 할 걸로 보느냐? 이건 첫째, 여러 가지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다. 두 번째, 그러지 않을 수 없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재명이가 도저히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정권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재명이가, 내가 이재명이라 하더라도 그야말로 경천동지할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의 전환을 담고 있는 제2의 6.29 선언을 내놓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제2의 6.29 선언이란 게 뭐냐? 바로 박근혜 대통령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정면으로 끄집어내가지고 박 대통령 탄핵이 억울하고 박 대통령이 지금 저렇게 된 것에 대해서 경천동지할 만한 내용. 네, 양상진님 슈퍼챗 감사드립니다. 박 대통령이 저런 억울한 탄핵을 당하고 박 대통령이 감옥에 가서 그 억울한 4년 9개월의 옥살을 해가지고 지금 지병을 놓고 지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상처를 받은 대한민국의 정통 보수 우파를 끌어들일 수 있는 결정적인 신의 한 수가 나는 나올 거라 봅니다. 지금 왜 이재명이가 그럴 수밖에 없냐면 1987년 노태우 민정당 후보하고 지금 집권당인 민주당의 이재명이하고 지금 판세가, 이 정황이, 처해 있는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똑같은 거예요. 자, 지금 이재명이가 윤석열하고 1대1로 붙는다고 해서 이재명이가 이길 수가 없어요. 1대2로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3자가 붙는다 하더라도 이재명이가 이길 수 없다. 박경인 감사드립니다. 이걸 잘 봐야 돼. 감정 빼고. 여러분들이 이재명이가 싫다, 이재명이 얘기도 마라, 이렇게 하면 이 판국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미운 건 미운 거고, 정말 옆에 있으면 그냥 한방 이렇게 해주고 싶은 얌체지만은 미운 건 미운 거고, 지금 집권당이라는 관권과 금권을 다 장악하고 있는 이재명이에 대해서 감정을 빼고 바라봐야 된다. 자, 이재명이가 지금 30% 중반 그 박스권을 2달째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2달째. 뭐 김건희 리스크가 터지고 뭐 별게 다 와도 이걸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 지금 김혜경이의 그 소고기깡까지 터진 거예요. 이재명으로서는 완전히 몸부림을 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은 조용히 이재명이가 안락사래, 안락사. 안락사 되는 거야, 안락사. 이걸 과연 이재명이 같은 그런 이 꾀돌이가, 민주당이 권력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어떤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하는 저 뻔뻔한 인간들이 가만히 당하겠냐 이거예요. 저 마음 같아서는 탱크 몰고 나와가지고 친위 쿠데타라도 일으키고 싶을 거예요. 지금 이재명 캠프 쪽에서는. 그런데 지금 뭐냐? 이재명이가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결정적인 건 뭐냐면, 문재인을 감옥 보내기 위해서는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고 하는 이른바 55% 내지 65%의 그 정권 교체 희구 세력 중에 윤석열을 지지하는 그 수박 보수들을 빼고
나머지 20% 내지 25%의 이른바 진정한 그 보수 우파, 이 보수 우파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그야말로 원칙주의적인 보수 우파들이 이재명을 볼 때는 그냥 완전 내놓은 사람인 거야. 네가 무슨 말을 하든 간에 너는 싫어. 이것을 이재명이가 아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재명이로서는 문재인을 차근차근 짓밟아야 되지. 전두환 비석 그 짓밟았던 것처럼. 근데 문재인을 짓밟을 수가 없는 거야. 대깨문이 지키고 있는. 참 미치고 환장하는 얘기, 환장. 근데 이재명이가 문재인을 짓밟을 수 없는 게 뭐냐면은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그 당시 신한국당 대선 후보가 이해창 아니었습니까? 그 이해창 후보가 이른바 YS가 정권 마렵에 그야말로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니까 대구에서 보수 우파의 심장이라고 하는 대구에서 YS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화형식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걸 노려가지고 이인재가 탈당해가지고 무려 500만 표를 가져갔어요. 이른바 이회창 학습 효과예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만약에 문재인을 공격하면 대번 이낙연이가 제2의 이인재가 될 거라. 제2의 이인재. 역사는 똑같은 거예요. 거의 비슷하게 반복이 됩니다. 지금 이인재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누구냐? 이낙연인 거예요. 문재인이를 절대 밟지 않겠다. 문재인과 차별화를 하지 않겠다라는 굳은 약속을 이낙연이가 이재명한테 나는 받아냈다고 봐. 이낙연으로서는 그럴 수 있는 명분이 있지. 문재인 때문에 국무총리하고 당대표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좌파는 의리가 있는 거야. 좌파는 의리가 있어요. 우파는 의리가 없습니다. 오로지 권력과 눈앞의 이익이에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권력과 이익에. 자, 그렇다면 그런데 지금 이건 완전히 지금 역부족인 거야. 노태우 대통령, 노태우 민정당 후보가 이른바 60 항쟁 때에 이 광화문 일대, 서울역 일대에 나오는 그 넥타이 부대, 중산층의 물결을 보고서 이른바 6.29 선언을 했다. 그 6.29 선언을 누가 했냐? 그건 전두환 대통령이라고 명백하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박철원이 이른바 60의 황태자. 이 박철원 장관의 회고록에 보면은 1987년 6월 23일 노태우 후보가 자신의 연희동으로 부르더란 거지. 그러더니 전두환 대통령이 직선제를 하자고 한다. 그래서 생각해보겠다고 했다. 그래서 박철원 씨가 6.29 선언을 하려면 거기에 김대중의 사면복권이 들어가야만 완벽하다. 이른바 1987년 60 민주화 물결, 그 민주화 물결을 보고서 나온 게 뭐냐? 6.29 선언인 거예요. 노태우 후보가 무슨 위대한 보통 사람의 시대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김영삼을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김영삼을. 자, 지금 보세요.
1987년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이가 나왔어. 지금 거의 똑같은 거예요. 이재명, 윤석열, 누굽니까? 안철수, 네, 심상정이가 나온 거예요. 이재명이가 죽었다 깨나도 이 몇 프로를 넘지 못하는 거라. 그러면 문재인과 차별화도 할 수 없고, 그러면 이대로 가다 조용히 망할 것이냐? 어림없는 소리다. 어림없는 소리야. 바로 나는 이재명이가 극약 처방, 윤석열을 지지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보수주의자로서 도저히 양심 때문에, 소신 때문에 내가 아무리 정권 교체를 바란다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을 그토록 난도질해가지고 45년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저렇게 폐인이 되다시피 만든 박근혜 대통령의 영육을 황폐화시킨 윤석열을 도저히 찍을 수 없다고 하는 이른바 정통 보수 우파에 대한 공략을 하지 않고서는 이재명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그 정통 보수 우파, 반윤석열 보수 우파가 결국은 뭐냐? 윤석열을 찍느냐, 안철수로 확 가느냐, 아니면 이재명 쪽에 가느냐. 근데 이재명한테는 갈 수가 없는 거야. 구조적으로. 여기서 이재명이가 딱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처음에 뭐라 그랬냐? 보통 사람의 시대가 온다. 이게 안 먹히는 거야. 그러니까 60 항쟁이 나오자마자 전두환 대통령의 발상, 그 6.29 선언을 하는 거야. 자, 이것도 또 안 되는 거야. 또 결정적으로 김영삼을 넘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노태우 쪽에서 했던 게 뭐냐면 김영삼과 김대중이가 철저하게 단일화가 되지 않도록 김대중 쪽에 어마어마한 사실상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때 YS와 DJ가 이른바 양김이 통합을 하지 못한 건 이건 노태우 후보 쪽의 분열 정책이에요. 분열 정책. 김대중으로 하여금 이른바 사자 필승론을 내걸게 만든 거예요. 정치자금 모금 통장에 어마어마한 액수가 들어오는 거야. 이거 누가 보냈겠냐고. 당시에 저 같은 정치부 기자는 이것은 김대중 대통령 통장에, 김대중 후보 통장에 어마어마한 자금이 몰린 거예요. 선거 자금이. 이건 호남 사람들이 보낸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기획 세력, 공작, 정치 공작 세력에서 김대중이가 김영삼하고 붙지 못하게 해서 이른바 사자 필승론을 주장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6.29 선언했죠. 그래도 안심할 수 없으니까 뭐냐 내놓은 게 바로 중간평가다 이게. 1987년 대통령 선거인데 그 대통령 선거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노태우 후보가 전격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여의도에 150만, 200만의 군중을 동원시켜 놓고서 거기서 노태우 후보가 중간평가를 전격적으로 발표합니다. 이게 정치인 거 이게. 내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서울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가을, 그러니까 1988년 2월에 노태우 대통령이 만약에 노태우 후보가 당선이 돼서 대통령이 된다면 10월이나 88년 10월이나 11월쯤에 가을에 중간평가를 받아가지고 만약에 중간평가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평가 많이 나오면
내가 대통령을 그만두고 나가겠다고 한 거예요. 아, 그래. 노태우가 군인 출신이야. 전두환에 이어서 노태우까지 군인이라면 그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대한민국의 양심 세력들한테 돌파구를 마련해. 돌파구. 그래, 노태우한테 한번 찍어주자. 그렇게 해가지고 노태우 대통령이 간신히 이긴 거예요. 간신히. 노태우 대통령이 36.6%였어요. 김영삼 YS가 28%. 8.6% 차이로 이긴 거예요. 김대중 27%. 그러면 YS하고 DJ가 만약에 합쳤으면은 노태우 대통령이 보통 사람의 시대 6.29 선언 중간 평가에도 불구하고 YS, DJ가 단일화만 했으면 이건 둘 중에 하나가 이기는 거예요. 노태우 후보가 당선될 수 없었던 거예요. 지금 그대로 지금 이런 상황이다 이게야. 대선 D-28일. 시간적 여유가 뭐 충분한 거예요. 충분해. 제가 이미 얘기했어요. 이재명이가 우경화할 거다. 자, 그야말로 쪽집게처럼 맞췄지 제가. 두고 봐라. 보수 우파 인내하는 사람들, 인물들 틀림없이 이재명이가 끌어들일 것이다. 그대로 맞아들었죠. 이른바 보수파리 왕철새들, 왕파리 3인방 김종인, 윤여준, 이상돈 만났어요. 어제 윤여준이하고는 아예 저녁을 먹었는데 윤여준, 이재명이가 기념사진을 찍었더라고. 기념사진을. 그러니까 원래 윤석열 파평윤 씨라 해가지고 윤석열한테 딸이 붙었다가 윤석열이가 모른 척하니까 완전히 빈정상에 있다가 이재명이가 부르니까 그냥 쫓아가가지고 이재명 앞에서 그 알랑거리면서 윤여준이가 웃는 모습을 보세요. 윤여준이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른바 뉴 노멀 위원회를 만들어라 이런 거예요. 이재명한테. 그랬더니 이재명이가 뉴 노멀 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을 윤여준 장관이 좀 맡아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윤여준이가 대답도 않고 빌그레 웃더라는 거지. 이런 왕철새, 이런 왕파리들 지금 이재명이가 왜 모으겠냐 이거 왜? 이른바 보수파리 하는 거지. 분위기 띄우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여론을 탐색하는 거지. 제2의 6.29 선언과 같은 코페르니쿠스적인 카드를 내놓기 전에 지금 군부를 떼는 거야. 내가 볼 때는. 네. 무슨 지금 이낙연, 무상호 어쩌고? 이거 약발이 없거든. 자, 보세요. 김종인하고 만났어. 윤여준이가 어제 뉴노말로 들어갔어. 이상돈이가 이재명 윤석열은 안 된다 이미 얘기했어. 김종인이가 뭐라고 했느냐. 이재명이가 만나자면 또 만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별 얘기 안 했다. 왜들 그러느냐. 이건 전형적인 정치인의 거짓말이지. 이재명한테 사실상 이재명한테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책임 총리제 가자. 당장 당신이 대통령이 되면 내각제 개헌이 어렵더라도 취임하면 바로 조각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 총리 자리 남기고 총리는 국회에서 뽑도록 하자.
지금 우리나라 헌법이 내각제 성격을 가미한 거예요. 대통령 중심제, 순수 대통령 중심제가 아닙니다. 지금 헌법에 나온 건 그대로만 하더라도 국무총리가 모든 행정부의 조각을, 행정부 장관 임명을 대통령한테 천거하게 돼 있어요. 이것만 그대로 지켜도 김종인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래가지고 연합정부 만들자. 연합정부. 이재명이가 뭐라고 했냐면 통합정부를 만들겠다고 했어. 근데 김종인이가 윤석열이가 후보가 되고서 그 윤석열 애매기다가 12월 6일 날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고 다음 날 조선일보하고 인터뷰에서 통합정권, 윤석열 통합정부를 만들겠다고 한 거예요. 그때는 이제 윤석열하고 계속 갈 걸로 보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느냐? 지금 김종인이가 지금 이재명을 만났는데 이재명이가 뭐라고 하냐면 통합정부를 만들겠다는 거야. 통합정부. 구체적인 논의를 한 거야. 지금 이재명하고 김종인하고. 이재명이가 대통령 됐을 때 개헌은 당장 안 하더라도 그것은 나중에 내각제로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구체적인 이야기를 서로 지금 이미 상당히 진전했기 때문에 만나는 거다. 여러분, 정치는 어떻게 봐야 되냐? 입체적으로 봐야 한다고 그랬죠? 구조적으로. 김동연이가 무슨 바보냐고요. 이재명이하고 둘이 왜 CBS 토론에 나가서 둘이 그렇게 오붓하게 서로 말이죠. 토론했냐 이게. 김동연이의 사부가 누구야? 김종인이하고 김동연이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이게. 그 김동연이야. 김동연. 김동연이가 새물결당 만들 때 가서 축사한 사람이 누구야? 김종인이야. 그러면 김종인이가 안철수는 데려오지 못할지라도 김동연은 데려올 수가 있는 거야. 만약에 김종인이가 이재명하고 손을 잡으면. 저는 손 잡는다고 봐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새로운 물결이 가고 있는 거야. 윤석열을 찍어야 정권 교체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수박 보수들은 아이디어가 없어. 아이디어가. 지금 김종인이만 가면 김동연이가 이재명 쪽으로 따라갈 수 있는 명분이 되거든. 김종인이 왕사꾸라 왕철새 왕파리가 가는데 김동연이가 나하고 김종인하고는 경제 이념이 같다 이러면서 따라갈 거거든. 자, 이제 분위기를 잡아놓는 거예요. 이른바 노태우 후보가 뭐 보통 사람의 시대 뭐 이런 분위기 잡은 거지. 이재명이 입에서 탈진영 정부를 만들겠다라고 해요. 탈진영.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참여해가지고 윤석열한테 완전히 난노질 생매장 돼가지고 지금도 감옥에 가 있는 상징적 인물들이 들어갈 거라. 그걸 끌어 들을 거라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국무총리 했던 사람들, 국정원장 했던 사람들, 청와대 비서실장 폭발적인 반응을 나는 불러일으킨다 봐요. 폭발적인 반응 나올 거다. 두고 보시라 이거야. 이걸 이재명이가 놓칠 이유가 없어. 이걸 이재명이 같은 그걸 왜 놓쳐? 내가 이들이 그대로 당할 이재명이가 아니야.
이재명은 근본적으로 인간 자체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정말 이 이재명한테는 선과 악이 없는 거야. 얼마든지 가능한 거지. 자, 그런 걸 해요. 그런 걸 하면서 이재명 봐라, 이재명 봐라. 이재명에 대한 이른바 반윤석열 보수 우파층이 이재명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경계심, 빗장을 풀게 만드는 거야. 여기다가 이재명이가 때리는 거야. 뭘 때리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감옥에 간 것은 억울한 인민재판과 마녀 사냥이 성격이 없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억울한 옥살이로 상처받은 국민들, 그 국민들의 상처를 내가 위로하고 싶다. 국민통합 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관한 고견을 듣고 싶다. 이러면서 삼성서울병원 앞에 가가지고 석고대죄하는 거야. 석고대죄. 빨리 건강 회복하시라. 안양교도소 앞에 가가지고 이명박 대통령 지금 완전히 다 죽어가고 있어. 지금 이명박 대통령 전직 대통령으로서 만나 뵈러 왔다. 정말 위로드리고 그 상처,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대통령 후보로서 대한민국의 사직을 내가 이어받을 사람으로서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으러 왔다. 이러면 어떨 건데? 난 나온다고 보는 거야. 이런 박근혜, 이명박 카드를 터뜨려버리면 어떡할 건데? 어떡할 건데? 과연 대한민국 보수들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거냐?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나 이건 난 만약에 이재명이가 터뜨리면 이건 난 대박이라 봅니다. 이걸로 선거 끝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재명이가 결정적인 한 방을 터뜨리는 거야. 그게 뭐냐? 이른바 중간평가야. 나아가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른바 베네수엘라로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걱정하는 여러분들, 내가 대통령이 돼서 1년만 하는 걸 보십시오. 그때 대한민국을 베네수엘라로 끌어갔으면 나를 파면시켜달라. 내가 국민 여러분의 심판을 받겠다. 이른바 이재명의 중간 평가가 나오는 거야.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이재명한테 이걸 알려주는 게 아니야. 알려줘도 좋아. 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진실 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서 나는 다 걸은 사람이야. 내 인생을 다 걸은 사람이야. 이건 대한민국의 양심 있는 지식인으로서 이걸 그대로 넘어가고 이 문제를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제대로 짚지 않고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엄청난 불행을 가져온 그 장본인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오로지 윤석열을 찍어야 한다고 나온다면 나는 그건 간도 쓸개도 없는 그런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재명이가 1년만 내가 대통령 하고서 국민 심판 받겠다. 그리고 내가 4년 대통령 중임제 하고서 딱 1년만 하고 난 물러나겠다. 어쩔 건데?
이재명 찍습니다. 이재명은 1년 지나고 나서 안 물러나면 그만인 거야. 노태우 대통령 안 물러났잖아요. 그때 노태우 대통령한테 중간평가 하라고 한 사람은 김영삼이고 하지 말라고 서로 비밀 각서까지 쓴 사람이 누구냐? 김대중이야. 김대중이가 말린 거야. 네. 아이고 여기 저 대깨문 이재명 명빠들 들어와가지고 이재명 화이팅 화이팅 난리가 났네. 자 여러분 물 좀 한 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